친구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강기슭을 따라 달려오는 모양이었다. 배는 제멋대로 빙글빙글 돌았고 물은 점점 차올라 벌써 발목을 덮었다. 노는 더 이상 방향타로서의 기능을 잃은 듯 보였다. 마침내 게이브는 화가 나서 강물 깊숙이 노를 밀어 넣었다. 노가 강바닥을 긁는 느낌이 전해지더니 배의 속도도 줄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숲사이로 나타나 소리쳤다. 타리크가 외쳤다. 여기 밧줄을 가져왔어. 던질 테니까 받아. 잡아당길게. 게이브가 하고 싶었던 대답은 당연히 그 반대였다. 걱정 마. 노를 지어서 강변에 닿을 테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노는 강의 진흙 바닥에 박혀있다. 덕분에 당장은 배가 떠내려가진 않지만 물은 계속해서 배 안으로 스며들었다. 알았어, 던져. 최소한 첫 번째 시도에 밧줄을 잡아 더 이상의 굴욕은 피할 수 있었다. 게이브는 밧줄로 허리를 감고 타리크가 강키스게 발 디딜 곳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른 두 아이도 밧줄을 붙잡았다. 이윽고 게이브가 당겨 라고 외치며 노를 뽑아들자 아이들이 줄을 당겼다. 배는 기우뚱하며 배에 찬 물이 다리를 때렸다. 배는 천천히 강변 쪽으로 끌려갔다. 배 밑바닥이 기슭의 바위를 긁었다. 게이브가 고개를 들었더니 어느새 조너스도 와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 게이브가 배에서 내리며 중얼댔다. 아직 손을 더 봐야겠어. 게이브는 밧줄 한 끝을 선체 위쪽 틈새로 밀어넣어 배에 묶고 타리크에게서 다른 쪽 밧줄을 받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묶을 만한 낮은 줄기를 찾기 위해서다. 그때 조너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점심 먹을 준비해야지.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난 게이브와 조금 더 있다 갈 테니까. 도와줘서 고맙다. 게이브는 가까운 묘목 줄기에 밧줄을 묶고 물이 줄줄 새는 실패작을 돌아보았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나 자랑스러웠건만 배는 온통 진흙투성이에 늑제 틈에서는 찢긴 천이 대롱거렸다. 조너스는 가만히 서서 게이브를 기다렸다. 안쓰러운 마음이 표정에 역력했다. 왜 먹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떠내려 보내면 알아서 침몰할 텐데. 게이브의 목소리가 덜 떨렸다. 눈물도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게이브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반바지에 진흙투성이에 손을 문질러 닦은 다음 육지에 올라서서 조너스 앞에 섰다. 그에게는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안 됐구나. 조너스가 말했다. 진짜 배도 아니었어. 그냥 널판지 몇 개 묶어둔 건데 뭐. 게이브가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훔치고 화난 표정으로 조너스를 보았다. 뭐라고 하면 대들기라도 할 기세였다. 그가 덧붙였다. 어쨌든 뜨기는 했잖아. 그래, 그렇더구나. 너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게 다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배를 만들고 꿈에 부풀었건만 기껏 할 말이라고는 너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뿐이었다. 모든 게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찾고 평생 갈망했던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렇다. 게이브는 자신의 삶이 시작된 곳으로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환영해주는 꿈도 꾸었다. 저기 가브리엘이 돌아왔다. 이 상상 속에서 어머니도 보았다. 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면 튼튼한 소형 배에서 내리며 미소를 짓는 것이다. 강은 용수숨치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낙엽과 모래와 장가지들을 이곳저곳으로 옮겨주었다. 그런다고 자기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믿었다니 멍청한 놈. 게이브가 신경질적으로 배를 걷어차고 돌아섰다. 같이 가자, 게이브.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좋겠어. 키라가 먹을 걸 줄 테니 그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 게이브는 망가진 배를 보며 다시 한번 인상을 찡그리고는 투덜대며 미끄러운 강둑을 올라갔다. 그리고 조너스를 따라 마을로 이어진 새길을 걸었다. 손에는 노가 들려 있었다. 거래장 기억하니, 게이브? 어느 정도는. 하지만 아이들은 못 가게 했잖아. 12살 이상만 가능하고. 그나마 다행이었지. 게이브는 접시에서 쿠키 하나를 더 집었다. 키라는 최고의 요리사였다. 디저트로 내놓은 쿠키는 건과일과 견과가 잔뜩 박혀 있었는데 무척이나 바삭했다. 세지는 않았지만 이번이 벌써 6개째일 것이다. 게이브와 조너스는 여기저기 쿠션이 놓인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게이브가 목욕을 하자
조나스가 깨끗한 옷을 꺼내주었다. 게이브는 배가 재앙을 당한 후 선현동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쯤 아이들이 그 일을 농담거리로 만들었을 테고 몇 주 동안은 그 때문에 시달려야 하리라. 하지만 적어도 첫날 저녁만큼은 그런 얘기를 들으며 멋쩍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되었다. 키라는 아이들을 재우러 갔다. 조금 전까지 게이브는 키라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녁을 먹이고 지저분한 얼굴을 씻긴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즐거웠던 하루 이야기, 소풍, 아기들이 꺾은 꽃 얘기를 나누었다. 테이블에 작은 화분에 담긴 큰 까치 수염, 드린 국화, 아스파라거스 다발이 어두워져 가는 햇빛을 받아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게이브는 아기한테 거의 관심이 없었다. 매튜냐 애너벨리가 퉁퉁한 손으로 잼잼 놀이를 하거나 시끄럽게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비만 애완견 폴짝이와 노는 게 더 나았다. 기라가 아기들을 침대로 데려가려 하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으며 조너스가 두 아이의 부드러운 목에 키스하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엄마에게 딸려 보낼 때는 정말로 기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키라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엄청난 슬픔에 휩싸이고는 했다. 삶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듯한 상실감. 이 세상 누가, 어떤 여자가 그에게 저런 식으로 속삭여 준 적이 있는가? 뺨에 묶은 빵 조각을 조심스레 털어주고 젖을 먹여준 적이 있는가? 조너스는 없다고 대답했다. 제품. 조너스는 슬픈 목소리로 그의 태생을 정리해 주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기억은 있었다. 희미한 기억이지만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다. 누군가 그를 안고 속삭여 주었다. 누군가 한때 그를 사랑했다. 분명히. 게이브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망할 놈의 배가 참 말만 잘 들었어도. 졸려도 참아라 게이브. 힘든 하루였다는 건 알지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잠깐 졸았던 모양이다. 게이브는 머리를 흔들어 잠을 몰아내고 차를 조금 마셨다.